기아 EV3 GT 라인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수평과 수직을 아주 근사하게 그리고 스포티하게 잘 적용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고요. 전면에서 봤을 때보다 살짝 틀어서 보면은 차량의 크기가 조금 덜 부담스러워 보이는데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차체는 국내 도로 여건에 너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앞쪽 도어 손잡이에는 살짝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없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리플렉터 같은 거는 없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극적이다 보니까 뒤쪽에서 차량 인지하는데 부족함은 없고요. 타고 내릴 때의 아래쪽도 제법 잘 비춰줍니다. 실내는 앰비언트 라이트 잘 적용이 돼 있고 LED 타입으로 지금 조명이 앞뒤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은 크게 부족함은 없고요. 풋레스트나 이 아래쪽에 풋램프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쉽긴 합니다. 스몰 큐브 타입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모두 다 준수한 편이고요. 글쎄요, 스몰 큐브 타입으로 조금하게 있어서 그런 연결되는 부분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상향으로 전환을 하니까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다만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약간 주변이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하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는 거 없고요. 외부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도 광원의 폭이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색온도가 높기 때문에 백색광에 가까워서 눈의 피로도도 낮은 편이고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 등 모두 LED 구성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깊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꽤나 수납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이 커버가 아래쪽에 없고요. 위쪽에 내장재로 커버 역할을 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좀 낸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디어 환영합니다.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도시명 SUV다운 느낌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운전석 앞쪽을 기준으로 봉끝 솟았다가 뒤쪽으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그렇고요. 전장에 비해서 휠 베이스도 넉넉하게 잘 확보해주고 있어서 측면에서의 비례감과 균형감도 뛰어납니다. GT 라인이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 아치 부분하고 이 사이드 스커트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도어 하단부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죠.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50, 19입니다. 충전구는 조수석 앞쪽 휀다에 위치하고 있고요. 살짝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낮이라서 그렇지 LED로 조명도 밝은 편에 속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고정 방식을 채택해 놨습니다. 커버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GT 라인이라서 포인트 주고 있고요. 고정 부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서 개방감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A필러 그리고 루프렉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 괜찮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기에는 이 컬러 구성하고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요.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이 되게 매력적이고 스포일러가 루프에서 완만하게 뚝 떨어지는데 이 라인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후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 같은 것들은 직선과 수평과 수직, 직선과 곡선이 맞물리는 테일라이트에 집중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어색한 느낌을 주지 않고 참 깔끔하게 디자인을 잘 해줬습니다. 디퓨저는 GT 라인답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폭 넓게 적용을 해주면서 조금은 과감한 느낌들을 가져가려고 한 것 같고요. GT 라인의 엠블럼 그리고 기아의 엠블럼과 EV3 엠블럼 이렇게 3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자람 부분이요, 스포일러 안쪽으로 이렇게 와이퍼를 위치시켜 놓으니까 뒤쪽에서 여기가 되게 깔끔하죠.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 버튼 살짝 누르면 동작합니다. 속도나 소음 같은 것들 적당하고요. 트렁크 공간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측면을 조금 더 파줬으면은 활용도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여기 되게 깊거든요. 펑크 수리 킷하고 V2에 실내외에서 V2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케이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화기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고요. 이게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조금 더 폭 넓게 이렇게 사용하면은 깊이감을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LED 조명은 양쪽으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쪽으로만 되어 있고요. 뒷좌석 등받이는 뒤에서 접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 문을 열고 아래쪽에 레버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접었을 때는 딸깍 고정이 됩니다. 앞쪽이 약간 슬로프가 있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할 때는 글쎄요, 공간 활용도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열 등받이를 모두 접었을 때의 공간입니다. 아래쪽으로 뒤쪽에 이 바닥을 내려놨기 때문에 층이 져 있기는 한데 이 정도면은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헤드룸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좋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좀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손잡이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죠. 스마트 키는 최근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측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원격 스마트 주차 모드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립 괜찮고요. 바깥쪽도 손잡이가 좀 특이한데요. 뒤쪽은 스마트 키랑 원납 기능 없고 위쪽으로, 유리 뒷면에 위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쪽은 오토로 삐져나오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각 처리, 스마트 키랑 원납 기능 음각 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한 것 같진 않아요. 도어는 차량 크기에 딱 알맞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잡아주는 거는 꽉 잡아줍니다. 실내는 그레이에 밝은 베이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데 컬러 구성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과하지도 않으면서 이 정도면은 적당히 화사하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쉬 타입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진짜 좋거든요. 쿠션감이 오히려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헤드레스트보다 저한테는 더 편했습니다. 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은 아니고요. 파노라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절반 정도가 유리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꽤나 오픈 사이즈가 큽니다. 물론 뒤쪽에서는 살짝 아쉽지만은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디자인이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에 오밀조밀하게 직선과 곡선이 잘 섞여져 있는데요. 열선하고 통풍, 스티어링 열선, 그리고 시트 메모리 2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운전할 때는 이게 약간만 틀어졌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깔끔한데 막상 보고 조작하려고 그러면 물론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살짝 운전자 쪽으로 틀어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낮에 봐도 보이죠.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맵 포켓을 크기나 각도 같은 거 조금 더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별도의 EV3 레터링 같은 거나 조명은 없습니다. 시트는 2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 릴렉스 컴포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운전석에서도 조금 더 편안한 포지션 설정할 수가 있고요. 날개 부분이 안장보다도 이 등받이 날개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을 잘 잡아줍니다. 플로팅 타입의 센터 터널은 가운데 공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공간 활용하기 좋고 컵홀더는 접었다 폈다 두 개 할 수 있고요. NFC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기본 적용됩니다. 요것도 설명드려보면 별도의 공간은 없고요. 테이블을 앞으로 이렇게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태블릿 같은 거 작업하기에 좋게 돼 있고요. 재질도 되게 튼튼합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 아니고 일반 타입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석을 그렇게 표시했네요. 알루미늄하고 고무로 살짝 꾸며주고 있는 것들은 참 좋고요. 퓨즈 박스랑 레버 잡아당기면 본인 오픈 가능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이 아닌 일반 수동 방식을 채택해 주고 있고요. 조사각 조절은 3레벨에서 0레벨까지 가능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테일게이트 작동, 그리고 TCS 온 오프 기능은 운전석 왼쪽, 그러니까 운전자 무릎 위쪽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디스플레이는 정말 좋죠.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신차 느낌은 물씬 전해집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EV6에서 봤던 2스포크 방식보다 이렇게 3스포크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균형도 좋고 보기에도 예쁜 것 같습니다. 시동은 컬럼 타입 기어 노브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요거 아이디어 되게 좋죠. 초기 시동 시에 다양하게 보여지는 정보들은 깔끔하게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HUD는 12인치인데요. 컬러 구성이나 밝기 그리고 보여지는 정보 같은 것들도 깔끔해서 좋고요. 클러스터 구성은 지금 테마로 NBA 시카고 불스 팀의 테마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유료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방향지시 등 소리랑 후측방 모니터링 보여드려 보고요. 안쪽의 메뉴는 국내 소비자분들이 워낙에 익숙한 구성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를 최소랑 최대까지 민하고 맥스 값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요거 아이디어 되게 좋습니다. 운전자의 스타일이라든가 바깥쪽의 기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구간 안에 있는지를 보여줘서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의 호불호가 에어백 부분은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저는 되게 예쁜 것 같고요. 클래식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동시에 같이 담겨 있거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고요. 뒤쪽에 아이페달 3.0이 들어가 있어서 시동을 껐을 때에 내가 회생제동 레벨 지정해 놓은 것도 기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내 주행할 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오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니까요. 드라이브 모드는 아래쪽에 버튼 구성이 되어 있고 총 5가지입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물론 이쪽에서도 보여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기어 변속은 컬럼 타입이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드라이브에서 후진까지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파킹은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랑 메인 디스플레이 가운데에 공조장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것도 아이디어 되게 좋고요. 작은 것 같지만 사용이 편리하고 눈에 잘 들어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이쪽인데요. 워낙에 메뉴 구성이 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죠.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도 유튜브부터 웨이브까지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고요. 물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엔터테인먼트랑 게임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최신 트렌드를 기아자동차가 아주 스마트하게 잘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여드려 봅니다. 후진을 했을 때의 카메라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왜곡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화질도 깔끔하고요.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차량 주변부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돌돌돌 굴리는 방식.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은 스피커가 8개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음원의 해상도라고 하죠. 고음하고 중음 때는 맑고 청아하고 가깝게 또렷하게 들려서 좋은데요. 중저음 때의 단단한 느낌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연결 방식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 트래킹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연결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이 기능 잘 안 되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EV3에서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고요. 온도 조절하고 이 공조장치에 관련된 것들은 토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버튼이 큼직해서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아래쪽으로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게끔 C타입 2개가 있는데 요거는 입력 충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쪽은 충전만 가능합니다.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 깔끔하고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고급스럽게 떨어집니다. 안쪽에 마감 같은 것들은 그냥 일반적이고 공간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언뜻 보면은 이쪽에도 이 에어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2개랑 저쪽 끝에만 에어벤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낮에 보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선명하네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재질도 준수하고요. 클립 같은 거 꼼꼼하고 거울 크기 좋습니다. 근데 LED 조명이 연동이 안 돼 있는 거는 살짝 아쉽기는 한데 차급을 생각을 해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기어 커넥트랑 SS 콜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여기서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 완연한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서 앉았을 때 개방감은 살짝 아쉽기는 한데 앞쪽에서는 유리 면적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너 커튼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실내 거울은 주변부를 조금 더 크게 보이게 넓게 보이게 해주는 게 있고요.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진 않은데 얇기 때문에 시야는 실제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캐치가 좀 독특하죠. 근데 적응되면은 금방 사용하기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오픈 사이즈 이 개폐각 같은 것도 괜찮고요.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서 좋았습니다. 열선은 3단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버튼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은 여기에도 레터링이 되어 있네요. 컵홀더로 딱 좋은 것 같아요.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EGMP 플랫폼의 장점이죠. 바닥이 평평해서 발 공간하고 무릎 공간 여유가 있기는 한데 앞좌석 시트 가장 하단이랑 바닥하고의 공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발을 밀어 넣게 되면은 많이 여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전석을 아래쪽으로 세팅했을 때 기준으로요. 무릎 공간은 주먹 1개 반 정도고요. 발 공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시트는 생각보다 편안했는데요. 특히나 이 각도 조절 폭이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제가 가장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 제일 뒤로 밀어봤는데 이 정도까지 각도 조절이 됩니다.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작은데 쿠션감이 좋습니다. 암레스트는 이렇게 끈이 있어서 잡아당기면 오픈타입 컵홀더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이 잘 돼 있고요. 이런데 니트 천재질로 덧대져 있는데 친환경적인 느낌, 전기차 느낌이 아주 괜찮고요. 붕크 솟아 있는데 여기에는 옷걸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가운데 에어벤트 있고 아래쪽에 깊이 있게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C타입으로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는 좌우측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릴렉스 컴포트 기능이 있어서 원터치로 딱 누르면 굉장히 좋은 목적에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고요. 이게 무중력 상태라는데 제가 세팅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원터치로 롤백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워크인 기능은 그 아래쪽에 순차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에도 천재질로 이 콕핏에 덧대져 있는데 저게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좀 실용적인 느낌들도 잘 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숙성하고 승차감인데요. 앞쪽만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되어 있는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음은 아주 잘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 이렇게 넘어보면은 승차감이 정말 좋거든요. 3세대 주파수 감응형 밸브가 쇼크옵셔버 상단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파수 감응을 해서 그거에 맞는 댐핑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시종일관 승차감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유연한 느낌들도 가져가는데요. 그 부분은 하이드로 G 부싱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잔진동, 큰 진동 잘 잡아주면서 유연하게 반응해 줍니다. 은 환산해보면 약 201마력의 토크는 28.3kg/m 정도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글쎄요, 특히 도심 주행에서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휠 타이어 스펙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거동이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롱레인지 버전이거든요. GT 라인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충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받았고요. 제한된 시승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충전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차량을 받았을 때 98% 충전이 돼 있었고요. 현재는 94% 잔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대 680km에서 최소 285km까지 주행 가능하다라고 레인지를 민값하고 맥스값을 보여주고 기본 디폴트 값은 525km로 나와 있습니다.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GT 라인 기준으로 공인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5.1km고요. 도심에서는 5.5, 고속도로에서는 4.6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지금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6km 이상, 6km 밑으로는 도심 주행했을 때도 떨어지진 않았고요.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공인 기준으로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기로는 478km, 도심 주행에서는 518km, 고속도로에서는 428km가 GT 라인의 19인치 휠 타이어 채택했을 때의 기준인데요. 지금 보시면 맥스 681에서 기준치도 525로 가볍게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서 EV3 연비를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는 게 하나 생겼는데요. 온도 조절에 따라서 그리고 도심 주행하고 고속도로 주행하고의 이 비율을 조정하면은 거기에 맞게 현실적인 연비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운전자가 내가 실제 주행을 해보면 이 정도의 연비는 보상받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페달 3.0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동을 껐다가 켜더라도 기본 세팅, 레벨링 조절해 놓은 거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도심 주행을 할 때 오토 모드로 놓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연계해서 사용을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예전처럼 거의 정차하려고 그럴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거 없이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도 속도 감응을 해서 회생제동까지 같이 연동시켜 주니까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차량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면서 SUV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차고도 살짝 높아서 시선도 좋고요. 시야 확보에도 유리하고 승하차 할 때 저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승차감 강조드리지만 특히 과속방지턱 넘을 때 이 댐핑 컨트롤이, 속도 감응형이 이렇게까지 주파수 감응형이 이렇게까지 매끈하게 반응할지는 몰랐습니다.
주행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면은 회생제동까지 연계됐을 때의 그 반응이 진짜 애매했는데, 예, 지금처럼 되게 편안하게 차량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SRX 3.0이라고 하죠. 아이페달 3.0하고 같이 혼합돼서 시너지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량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도심 주행 잠깐 해봐도 저처럼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서 운행을 해보면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공간감이 이전 나왔던 기아 자동차에 비해서도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공조장치를 좀 스임 타입으로 조그맣게 축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실내의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설명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실내 타보면 이 콕핏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안쪽에서 부품을 좀 작게 가져가니까 실내에서 얻어지는 공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공조 시스템 대비 한 2~3% 정도 줄였다고 하죠, 크기를. 그게 다 실내 공간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할 때의 소음 부분도 속도를 조금 높여보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커지지 않는데요. 앞뒤 이 전륜 후륜 멤버에도 흡차음제가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전기 모터 주변부에도 흡차음제를 아주 잘 감싸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내에서의 정숙성으로 느껴지는데, 차량의 등급이나 이 크기 같은 것들, 그리고 가격대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기존에 나왔던 내연기관에서 이 정도 급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정숙성과 이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EV3 사전 계약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네요. 주행뿐만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켜놓고 편안하게 다니면 회생제동까지 알아서 제어를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라이프, 본격적인 전기차 라이프를 즐기는데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방향지시등만 켜더라도 차선을 변경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HUD는 12인치인데 지금 바깥쪽이 밝아서 또렷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맵하고 연동이 돼서 클러스터 안쪽에도 요약된 정보 보여주지만 HUD 큼직하게 앞쪽에서도 정보들 보여주고요. 이 연동 같은 것들이 잘 돼서 그런 부분들은 운전이 조금 서툰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시동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레벨 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회생제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페달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글쎄요, 조금 더 적응만 되면 배터리 잔량이 현격하게 늦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브레이크 계통의 장기간 차량을 보유했을 때 브레이크 계통의 유지 보수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할 때 핸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잡아야 됐거든요. 잡아서 한번 흔들어 주거나 막 쥐고 있어야 되거나 이랬는데, 지금 이럴 때 한번 쓱 이렇게 터치만 해주면 터치 감응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조향보조, 반자율 주행이 필요한 조향보조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공력 성능이 좋죠. CD가 0.27? 2627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그렇게 CD가 낮을 걸로, 보통 0.28, 27 정도 되면 날렵한 스포츠카를 연상하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근데 공력 성능이 개선된 부분은 단순하게 이 디자인 측면도 있지만, 하부의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커버링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보강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79.1% 정도를 커버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차의 공력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 공력 성능은 매력적인 전비로 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용량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죠. 81.4kWh로 알고 있는데 LG에서 만들었고요. 니로 EV 대비 또 비슷한 크기, 같은 크기에 25% 더 고밀도로 용량을 늘려놨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아무튼 전기차는 어떤 차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금 늦게 살수록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더 집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전기차의 일회 충전 주행거리 마지노선은, 심리적 마지노선은 500km거든요. 5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스노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코랑 노멀이 조금 애매한 차들이 있는데, 전기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드라이브 모드 컨트롤 같은 것들도 되게 미세하게 차이를 벌려놨습니다. 미세한 부분까지. 그래서 좀 둔하신 분들이 운전하더라도 이거는 에코 모드다, 이거는 노멀 모드다, 스포츠는 뭐 극명하게 다른 2가지 모드랑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벌려놔서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모드에서 순간적으로 킥다운하면은 팍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한 200마력대의 가솔린 터보 엔진, 그 느낌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토크가 드라마틱하게 커가지고 푹푹푹 고개가 제껴질 정도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 모터 출력에 비해서 보통 전기차들이 2톤 넘어가는데 이 차는 1800kg? 1.8톤 정도 되기 때문에 무게 측면에서도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에 그렇게 무겁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기에는 이 정도 모터 출력이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합에서는 기아자동차가 특별하게 잘 해주고 있죠.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서 서스펜션의 세팅도 제법 세련되고 괜찮습니다. 회생제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브레이크의 담력 같은 것들도 꾸준하게 잘 오고 있고요. 초기에 작동을 할 때 아이페달 3.0을 사용하지 않고 회생제동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브레이크만으로 조작을 했을 때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조작했을 때의 이 페달 밟았을 때 느낌은 부드러운데 담력은 꾸준하게 꾹꾹 잡아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든든한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뭐 에이다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자 제어 장비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반복해서 해봐도 차량의 자세 유지는 안정적인 편이었고요. 또 100km 이상에서도 급격하게 이 풍저름 같은 것들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125에서 13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앞에서 있던 속도대에 비해서 조금 급격하게 풍저름 같은 것들이 커지긴 합니다만은 기준치 속도를 보면 60에서 120 정도로 잡아보면은 요 구간은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이 정도 차급에서 기존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한 장점이고요. 방향지시등만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금 뒤쪽에 차가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 정도에서는 띡띡띡 거리면서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더 실용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환영합니다. 구동이라서 특유의 스티어 같은 것들은 일어나긴 하는데 이 전체적인 전자장비의 제어가 미세하게까지 잘 빠릿하게, 미세하면서도 빠릿하게 반응을 해줘서 안정감으로 다가오고요. 4륜구동, 듀얼 모터가 있었으면은 정말 재미있게 차량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물론 상위 모델하고의 간섭도 고려가 됐겠죠. 얘는 아니고요. 뒷좌석에도 잠깐 앉아봤는데 앞좌석과 뒷좌석의 승차감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보통 내연기관으로 이 정도의 그레이드면 앞좌석과 뒷좌석 승차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EV3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대응을 해준 것 같아요.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의 시트 때문에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승차감에 있어서의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터널 안에 들어오면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밤에 분위기가 꽤나 근사합니다. 센터 터널은 지금 플로팅 타입으로 돼 있어서 이주변이 살짝 아쉽기는 한데 요런 데나 이 도어 쪽에는 얇고 진하게 딱 자리하고 있는데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적당하죠. 소음 부분을 터널 안에 왔을 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더라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대책은 정말 뛰어납니다. 타이어 마찰âm 같은 것들이 거의 거슬리지 않거든요. 풍저름도 A필러가 그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편이 아니고 약간 서 있는 편에 속하는데도 요 정도면은 이 소음하고 잔진동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충분한 만족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 회생제동하고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연동이 잘 되니까 진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세팅만 하고 다니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 터치 타입으로 핸들에 인지하는 방법도 바뀌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하는 부분도 예전 같으면 이런 조건에서는 안 됐거든요. 띵띵 거리면서 안 되는데 웬만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방향지시등만 가지고 차선 변경 알아서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또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 보면은 생각보다 편하고 안전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의 특성이긴 한데요. 4륜구동이 아니고 2륜구동이라도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봤을 때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나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안정감으로 다가오고요. 속도를 조금 높인 상태에서 코너링을 과감하게 하더라도 2륜구동이지만 그래도 또 미세하게 그립 컨트롤이 잘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EGMP 플랫폼의 실시 강성도 강성이지만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이렇게 진득하니 내려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같은 것들이 참 매력적입니다. 또 높여서 차선 변경 같은 거 급하게 하더라도 좌우로 이렇게 흔들림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력이 꽤나 괜찮습니다. 차고나 차체를 보면 도시명이지만 SUV 컨셉이거든요. 근데도 납작하게 착 달라붙어서 샥샥 좌우로 움직이는 흔들림 같은 것들이 안정감 있으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세팅이라서 마음에 드는데요. 도심 주행하고 고속도로 혼합해서 약 한 30.8km 정도 달렸거든요, 제가. 그리고 거의 스포츠 모드로 놓고 뭐 풀브레이킹 테스트도 해보고 급발진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고 막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도 연비가 킬로와트아워당 5.8km입니다. 6km 계속 유지하다가 5km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리 안 나와도 5km 중반은 꾸준히 유지를 해주네요. 구간에서 스티어링 휠의 만족도도 높은 편인데요. 일단 고속주행에서 직선으로 크루징을 할 때 보타 같은 것들 크지 않았고요. 코너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 버텨주는 느낌 같은 것들이 꽤나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너에서 속도를 높이다 보면은 듀얼 모터 4륜구동 모델의 부재는 어쩔 수 없이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상 기아 EV3 GT 라인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